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책소리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 백만장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짐 스토벌 지음, 유영훈 옮김, 출판사 나무생각, 낭독 도디체칼입니다. 세 가지 행복의 열쇠. 나라는 존재를 하루하루 이어가는 일을 일컬어 우리는 산다고 합니다. 안달복달하는 삶에서 발을 빼고 진짜 내 운명을 경험하는 드물지만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다 보니 나 자신도 행복해졌다. 그런 삶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진정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손에 쥔 고운 모래 같을 때가 많습니다. 만져지거나 규정되지 않고 손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행복의 열매를 맺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결여된 무언가를 찾아 어둠을 더듬는 꼴입니다. 다리 세 개가 균형을 이룬 스툴 의자를 상상해 보세요. 다리가 하나만 없어도 의자는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진실로 행복하려면 반드시 할 일과 사랑하는 사람과 지향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셋이 다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할 대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시간은 매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1분 1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성공과 행복의 저울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빈동될 수 있는 열대의 예쁜 섬을 낙원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목숨을 걸고 애를 쓰는 문학작품은 또 얼마나 많던가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 타인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려면 반드시 정서적으로 나 자신의 밖으로 나가서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지향하는 대상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희망하고 거기에 힘을 쏟는 투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곳만을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내 눈앞의 무언가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사는 존재이니까요. 살면서 다시 조용한 절망이 찾아오거든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내 영혼을 가만히 살펴 이 세 가지 중에서 없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내가 할 일인지, 사랑할 사람인지, 바라는 건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행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휩쓸리지 않는 정신이 필요하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고 스스로 여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내 스스로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이 내 앞에 놓아둔 것일 때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투를 쫓아다니느라 정작 내 자신의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동안 사회적 압력과 미디어는 홍길동 같은 사람을 표본으로 세우고 그를 쫓아야 한다고 부추겨 왔습니다. 그가 누구죠? 분명한 건 내 이름이 홍길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내 기준을 그에게 맞출 까닭은 없는 거죠. 저는 강연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온 분들과 1대1로 그들의 일이나 삶의 목적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다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산 공장 물건처럼 말이죠. 외부의 주입과 압력을 훌훌 털어버리세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홀가분하게 돌아보는 거죠. 돈과 시간, 교육 같은 요소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은 아닙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는 건 모두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이들 요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질 때 필요한 것이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앞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최고로 멋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다. 하지만 남들은 내 생각만큼 나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남의 시선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위대한 날들을 진주 먹거리 깨듯이 이으면 됩니다. 위대한 하루를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밤에 베개에 머리를 붙이고 누워서 하루의 일을 돌아볼 때 만족감이 들면 됩니다. 오늘 내 삶의 목적을 얼마나 잘 쫓았는지 돌이켜보면 됩니다. 거기다 그 목적이 올바른 것이라는 점에서도 확신이 든다면 금상첨화겠죠?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정말로 유의미한 일에만 애를 쓰기.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홍길동을 쫓아 우르르 내달리더라도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는 보통 하루나 주간 단위로 스케줄을 챙깁니다.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든 일정표에 우겨놓죠. 제대로 된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쓰는 사람도 있고 포스트잇 메모를 붙이기도 합니다. 설명하기 힘든 애매한 관리 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종이에 쓰든 주먹구구로 쓰든 어쨌든 각자의 방식으로 당일의 할 일 목록을 뽑습니다. 보통 그날의 할 일 목록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목록에 있는 일 중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과 여차하면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나눈 겁니다. 누락되는 게 당연할 정도로 실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일정을 짠 게 아니라 일정을 먼저 짜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해왔던 겁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순서를 바꿔보길 바랍니다. 주말을 낀 사흘 휴가나 친구와의 특별한 점심 식사 같은 걸 고대하며 우리는 시간이 비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시간은 절대로 그냥 나지 않습니다. 스케줄에 넣어야만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인간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스케줄에 넣어야 합니다. 그것을 일정표에 일단 써놓고 나서 형광펜으로 칠합니다. 나머지 칸은 모두 다 업무 스케줄로 채워도 됩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과 가치 있는 시간은 일정표에서 절대 건드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해야만 하는 너무 많은 일들이 홍수처럼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어제는 흘러갔고 내일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지금이 시간만큼 하늘의 선물입니다. 알다시피 영어로 현재는 선물, 프리젠트라는 단어와 알파벳이 같죠. 선물 같은 지금을 살고 선물 같은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잘 계획하세요. 각자의 잣대에 맞춰 살게 내버려 두라.
알고 있겠지만 세상은 별의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내 성격과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원래가 이런저런 사람들이 더불어 모여 사는 곳이니까요. 문제는 그들에게 본래의 모습과 다른 것을 기대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약속에 늦는 친구나 지인이 주변에 한 명쯤 다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어느 특정인의 유일한 문제라면 대처를 할 수 있겠지요. 약속에 항상 늦는 사람이라는 게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약속 시간을 그냥 좀 넉넉하게 잡으면 됩니다. 문제는 항상 늦는 사람이 제 시간에 나타나길 바랄 때 발생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정시에 나타나지 않아서 걱정이 되고 조바심이 드는데 정작 그 사람은 어김없이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어슬렁어슬렁 등장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시간을 엄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나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달달 볶는 동안 시종일관 늦는 사람의 마음은 태평하며 조바심 내는 당신에게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특유의 균형 잡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그들의 최고를 기대하는 한편 타인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입증해온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방정하거나 사려가 깊거나 정중하거나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혹은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나의 잣대로 타인에게서 본 모습과 다른 모습을 기대할 때 스스로가 직면할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인이 내 기준에 맞춰서 살 것이라고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부적절하게 여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말로 도움을 원하는 정도까지만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 무례하고 엉망이고 프로답지 못한 등등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까닭은 대체로 그들 삶의 어딘가에서 그러한 행동에 나름의 이득이 있다는 것을 배웠거나 아니면 불이익이 그들의 행동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시간에 계속 늦는 친구가 있다면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에 그냥 그 친구를 빼고 일을 진행해 버린다면 아마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타인의 불평과 스트레스가 그 정도 동기부여도 되지 못했다는 건 분명하니까요. 상대에게 항상 진지한 자세로 최선의 모습을 바라되 그들이 정말로 그들 자신일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의 행위에만 진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본인의 행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타인은 각자의 잣대에 맞추어서 살도록 내버려 두고요. 가능성과 우선순위 사이에서 균형 찾기. 일상생활에서든 일에서든 여러분이 투자하는 단 하나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돈과 자원은 왔다 갔다 합니다. 대체할 수도 있죠.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재원 중에서 시간만이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투자할 24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잘 사용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투자하는 일 역시 인생에 다른 것이
그러하듯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귀중한 자산을 활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리의 양극단에 우선순위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는 하루하루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상적 과제입니다. 공과금 납부, 이메일 확인, 전화 해신 등등이죠. 이러한 일들은 꿈을 쫓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나는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반면에 가능성은 미래를 내다보며 자신의 놀라운 잠재성을 믿고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 자원의 일부를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가 과해도 곤란합니다. 망원경으로 먼 수평선만 보느라고 눈앞의 빙산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배의 선장과 같은 꼴이 되니까요. 반대로 빙산을 피하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안전하긴 하지만 몇 년간 바다를 유랑하게 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이 우선순위 정리는 잘합니다. 하지만 가능성과 관련한 일은 시간이 남는 아무 때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루나 한 주,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요. 저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케줄을 짤 때 가능성에도 우선순위를 주세요.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 멋진 여행 휴가나 계획,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남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선순위 업무를 미룬다면 운이 다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오늘은 우선순위와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미래가 없다면 오늘의 일도 소용이 없고 오늘 우선순위의 일을 해놓지 않으면 미래도 없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저는 오늘의 세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내일은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아주 낙천적입니다. 사실 저만큼 명랑하고 용기를 북돋는 태도를 지닌 사람도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조차도 이 세상이 완벽함에서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나 자신의 시간과 노력, 에너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펼쳐집니다. 여기에 더해 내가 가진 노력과 자원을 온갖 이유로 기부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활이나 업무에도 규칙을 가지고 다른 누구보다 나에게 중요한 문제에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가능한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고 아쉬워하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도디체칼이었습니다.